가장 대표적인 unstable 시스템입니다. 그 불안정 시스템이죠. 자, 설명을 하면 요거는 지금 파란색은 이거 리지드 바예요. 리지드 바라는 얘기는 강체란 얘기죠. 강체는 내부 변형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여기는 힌지.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잘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끔 요게 축에 맞게끔 이제 피가 가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요때는 일단은 큰 문제가 안 생기죠. 그죠? 근데 요 상태에서 약간의 수평 변이가 발생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의 수평 변이가 발생한과 동시에 얘는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면 멀리 가버릴까요? 예. 그냥 멀리 가버립니다. 예. 이쪽으로 약간의 변이가 발생을 하면 얘는 확 넘어가 버리죠. 요거를 좌굴이라면 좌굴이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이 델타를 퍼터베이션이라고 해요. 살짝의 어떤 변이.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 시스템이죠. 살짝만 변이가 생겨도 확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을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변이가 생겼을 때 뭔가가 이렇게 지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스프링 하나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좀 변이가 생기더라도 다시금 돌아오는 그 복원력이 이 스프링에 의해서 발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스프링을 장착을 하게 되면 스테이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느 때까지는 스테이블 시스템으로 유지를 하게 되지만 어느 시점 이상에서는 또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스프링에서 스프링 개수를 이제 K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전체 길이를 L이라고 놓을게요. 네. 됐죠? 그리고 여기도 K, 전체 길이는 L. 자,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평형을 이뤄야 얘가 실질적으로 좌굴이 안 생기냐면 여기서 이 델타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왜 넘어가냐면 실제로 이제 P가 여기 작용을 하지만은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되죠. 그죠? 여기 P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P에다가 델타를 곱한 것만큼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P 델타만큼의 모멘트가 발생을 하죠. 이게 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예요. P 델타가. 그리고 요것을 저항하는 것은 현재 이 스프링밖에는 없어요. 스프링밖에. 그러면 스프링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이 모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을 하냐면 일단 델타하고 K가 있으니까 K 델타만큼의 복원력이 발생을 하고 요거는 힘이고 모멘트로 저항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L을 곱해줘야겠죠. 그죠? 요게 힘이고 L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지금 K 델타가 되는 거고 복원력, 돌아가려는 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기준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L이 돼서 K 델타 L이 됩니다. 예. 이거는 복원력에 의한 모멘트예요. 복원력. 요거는 수평 변이에 대한 모멘트죠. 예. 여기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P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델타가 되니까 이런 형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얘는 이렇게 작용을 하고 해서 서로 이제 상쇄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가질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를 보면 이 식을 좀 더 정리를 해볼까요? 이 식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델타가 없어지니까 P 이꼴 K 델타가 됩니다. P 이꼴 K 델타가 됩니다. 자, 이걸 보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첫 번째 P가 KL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KL보다 작으면 P가 KL보다 작으면 복원력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변형이 생겼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자, 두 번째 P하고 KL하고 같다고 보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 변형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가 KL보다 크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P가 KL보다 크니까 복원력보다 크니까 P 쪽으로 끌려가겠죠. 이거는 변형이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언스테이블한 상태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에 의해서 이 P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스테이블해지기도 하고 그 언스테이블해지기도 한단 말이죠. 불안정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경계에 있는 P값은 뭘까요? 경계에 있는 P값은 바로 복원력과 복원력에 의한 모멘트하고 같게끔 하는 P, 그죠? 복원력에 의한 모멘트하고 같게끔 하는 그 P가 결국에는 그 경계점이 되잖아요. 경계. 그래서 요때의 P를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임계하중이라고 합니다. 요때를 PCR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를 임계하중이라고 합니다. 임계라는 게 뭐예요? 어떤 그 경계값이라는 거죠. 경계값. 그러니까 스테이블과 언스테이블의 경계값인 그 임계하중. 그러니까 결국에는 PCR보다 P가 커지면 어떻게 되고 불안정해지고 PCR보다 P가 작으면 안정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PCR 값을 찾는 게 그래서 설계의 개념, 좌굴 설계에서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안정설계. 안정설계의 핵심은 뭐냐? 안정설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P가 뭐보다 PCR보다 작게끔 하는 거죠. 이게 안정설계예요. 안전설계 아까 나왔죠? F가 FA보다 허용 능력보다 작게끔 만드는 게 안전설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안전 설계에 대한 것은 배웠지만 안정 설계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압축 부재 설계에는 이 안정 설계를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 두 개를. 예. 안전 설계도 만족해야 되고 안정 설계도 만족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값인 PCR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PCR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PCR 계산.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단순화된 모델을 가지고 PCR을 계산을 했는데 실제 구조물에 적용을 하려면 이런 어떤 개념 가지고는 좀 어렵겠죠. 그 PCR을 적용하기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PCR을 그 실제 구조물, 특히 이제 기둥 구조물에서 이 PCR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PCR이 어떤 값인지를 이해를 하고 안정 설계에서 PCR이 기준값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잘 수업을 이해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